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우리나라 직장인 50대 기준으로 가장 걱정거리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노후 불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50대 외벌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같이 맞벌이 해도 부족한데 외벌이로 은퇴가 다가오면 정말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외벌이 50대를 위한 돈 걱정 없는 은퇴 노후 전략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노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은 조금 유머스럽게 썼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달랑 집 하나인데 54세 외벌이 가정의 고민.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산은 작은 아파트가 전부인데 이걸로 안정된 노후 준비 가능할까? 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50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외벌이 가정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50대 초중반 직장인 절반이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자,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래 보시면 10년 이내 은퇴를 앞둔 50대 초중반 직장인 2명 중 1명은 노후소득 단절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직장을 나오게 되면 소득이 단절이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아직도 한참 있어야 나오고 재취업도 힘들고 아직 애들은 뒷바라지 해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 생활비 용돈 들어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의 은퇴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건 달랑 집 한 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5살, 55살, 85살. 삶의 이벤트죠. 보통 이제 남자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빨리 취업해야 25살 전후로 이제 취업을 하죠. 자, 그리고 퇴직 몇 살 정도에 할까요? 정년은 60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통계 조사에 따르면 50살 정도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데 여유 있게 55살까지 직장을 다니고 이때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간 30년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대 연령 수명이 85세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이상 사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 기간 30년이죠. 직장 생활 30년 해서 나머지 30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웬만한 직장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돈 걱정 없는 노후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자, 50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나이대에서는요, 자산이 가장 많은 나이가 50대라고 합니다. 물론 소득도 가장 높은 나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채도 가장 많이 있고요. 문제는 퇴직이 코앞이라는 거죠. 이미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는 거. 이것이 지금 50대의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50대 이하 부부 맞벌이 역대 최대, 삼고시대 외벌이는 못 버텨. 네, 혼자서는 벌어가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맞벌이 가구 30대가 54.2, 40, 50대가 55.2, 네, 30대보다 40, 50대가 맞벌이 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 비중도 2020년, 21년, 22년, 네, 맞벌이 가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솔루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외벌이 50대 어떻게 은퇴 노후 준비해야 될까? 5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 활용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3가지를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KB금융그룹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요, 부부 기준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는 252만 원. 최소입니다. 자, 그러면 적정 생활비 얼마나 될까요? 366만 원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물가 기준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다고 하면 이 금액의 절반도 안 되겠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첫 번째 전략은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걸 활용하면 되냐면요, 요 3가지를 활용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추후납부, 연기제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의가입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죠. 그런데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을 안 해도 되죠. 내가 희망을 하면 저 가입할래요 라고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저 소득 기준 99만 원으로 가입을 하면요, 월 불이백이 약 8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냐? 네, 16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러면 내가 낸 돈보다 최소 2배, 또 오래 살면 3배 그 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업주부 또 소득이 없는 분들도 이미 가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요. 추후 납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말씀드린 거예요. 추후 납부. 자, 과거에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기간도 있죠. 제가 그랬어요. 한 6, 7년 정도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그때 내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내지 못한 그 기간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추후 납부입니다. 그러면 경력이 단절돼서 그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의 공백을 메꾸는 거죠. 그러면 연금 수령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기 제도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내가 65세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을 70세까지 늦추게 되면요. 36%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소득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받지 않고 받는 기간을 좀 늦추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70세까지 늦추게 되면요. 36%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272만 원 정도 36%를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연기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 전략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임의 가입,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두 번째, 추후 납부, 과거에 내지 못한 그 기간이 있다면 지금 내고 혜택을 받자. 마지막 세 번째는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는 기간을 늦추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국민연금 보통 65세부터 제 나이 때는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퇴직 연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전후로 퇴직을 합니다. 만약에 좀 더 내가 오래 다녀서 55살까지 다닌다고 하면 국민연금 받기까지, 그죠? 65세까지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죠? 네, 10년이에요. 10년. 이것을 신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55세에 퇴직해서 65세의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 기간 10년. 너무나 길죠. 자, 이 긴 기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건데요. 요걸 잘 활용하면 내가 국민연금 요 65세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저축입니다. 최대 1년에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 90만 원 이상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은 상품이죠. 자, 이렇게 쌓인 자금을 나중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잘 아시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지 않고 꾸준히 적립하면요. 나중에 이게 매달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영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고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퇴직연금은요. 내가 국민연금과 함께 최후의 보루예요. 내 생활비. 그래서 이거는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매달 한 150만 원 전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연금저축 또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200에서 300만 원 가까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릿고개, 그죠? 55세에서 65세, 요 10년이라는 소득 공백기를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융자산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0대 금융자산 비중 20%대 부동산 활용 재테크 나서야.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대비해서 금융자산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50대가 한 78% 정도 돼요. 부동산이. 그리고 금융자산이 약 한 22%. 그런데 다 좋은데 은퇴 시점에는 이 부동산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금융자산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왜?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은행에 넣어두면 한 3% 되잖아요. 이자가. 그러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족하죠. 내가 5억씩이나 넣어놨는데 120만 원밖에 받지 못하면. 그래서
금융자산 투자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해외 주식 또는 이제 채권 같은 투자형 자산에 넣고 나머지는 이제 안전한 자산에 넣어둬서 수익률을 한 4%대 이상으로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1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대출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은퇴 시점에는요. 대출을 상환하시고 소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퇴직 이후에는요. 고정적인 월급이 끊기죠. 그전엔 몰랐는데 퇴직 후에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이자, 원금 이 부담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 내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퇴직한 상태에서 매달 이자 그리고 원금을 갚는다는 거 그 이전보다 그 부담이 3배, 4배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갚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50대 가구 평균 부채 약 8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억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출 줄이셔야 됩니다. 자, 실천 전략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주택 규모를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서 40평대 살면서 대출이 2억이 있다. 그럼 30평대로 갈아타시고요. 남은 자금으로 이 대출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은퇴 시기에는 대출 있어서 원금 이자 갚아 나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니까요. 힘들지만 꼭 실천해야 될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한 시점에서도 소비 줄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쉽진 않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출 계획 세우시고요. 이전에 내가 500만 원 썼다면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직업 또는 창업 그리고 주택규모 축소를 통해서 외벌이 가정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2의 직업 준비, 주택규모 축소. 퇴직 후에도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제2 직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 퇴직쯤 되면 자녀들이 다 성장했을까요? 그러면 독립해서 둘이 달랑 사는데 지금 그 집이 너무 크다고 느끼신 적 없나요? 자, 은퇴 후에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제2의 직업 준비.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노후 준비는 계속 일하는 거다. 저도 이제 60을 다가고 있는데 저는 최소 80까지는 일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면 100살까지도 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60대 이상 생계 최정선 취업자 첫 연령대 1위. 오른쪽 보시면 나이별로 돼 있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걸 뭘 보여주고 있냐면 취업자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30대보다 40대보다 50대보다 60대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의외죠. 전 연령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다는 겁니다. 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물론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신 분도 있지만 또 자기개발,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60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50대 분들 내가 60대 돼서 일을 해야 되나? 예, 해야 됩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직장 다니실 때 제2의 직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재취업 프로그램, 또 자격증, 또 창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요즘 이제 온라인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무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직장 퇴직하기 2, 3년 전에 준비한다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아보시고 제2 직업 준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 규모 축소입니다. 자, 여기 신문기사인데요. 부동산 다운사이징, 은퇴 후 목돈 1순위.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 넓은 집에 둘이 살 필요 없잖아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택 규모를 줄이면요.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뭔가 활용할 수도 있죠. 또 규모를 줄이면 관리비도 절약이 되고 재산세도 줄여요. 그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은퇴 전에 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거죠. 평수를 줄이든 지역을 바꾸든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해볼게요. 그럼 3억이 남잖아요. 그럼 3억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 정도 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집을 줄이면 여기서 재산세도 관리비도 줄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플러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8억에서 5억으로 3억 정도를 줄이면 이 돈으로 한 12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억 있잖아요. 내 집. 이 5억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주택연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5억 정도 되는 것을 한 65세 정도부터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25만 원? 네,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그러면 내가 주택 구매를 줄인 것 뿐인데 여기서 나오는 120만 원 정도, 또 주택연금 또 120만 원 합치면 한 240에서 25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 줄이는 것은요, 이것만으로도 은퇴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부부끼리 앉아서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국민연금. 가장 중요하죠. 배우자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미 가입.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뭐 말씀드렸죠? 추후 납부. 또 뭐가 있었죠? 네, 연기제도. 요 3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이전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연금저축, 퇴직연금, 사적연금이죠. 이것으로 소득 공백기 메우기. 언제 생기죠? 네, 55세에서 65세, 보통 10년간의 보릿고개를 자, 요걸로 메꾸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잖아요. 그것을 줄이고 금융자산 쪽으로 적어도 한 50% 정도는 빼서 이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자입니다. 자, 네 번째, 대출금을 상환하고 소비 관리.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은퇴 시점에는요, 대출 갖고 있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갚으시고 매달 나가는 지출도 줄이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제2의 직업. 계속해서 일하는 게 가장 좋은 노후 준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택구매 축소를 통해서 현금 흐름 만드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5가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실천하면서 아주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돈 걱정 없는 은퇴 후의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는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5가지를 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노후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부부끼리 앉아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그 실천한 거에 비례해서 노후 생활 훨씬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은퇴 준비, 노후 준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